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들을 메일이나 댓글로 해주셔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이야기할 때 걱정스러운 이야기 혹은 중국이나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난 등의 형태로 미세먼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2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뉴스도 대부분 그런 형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식상했습니다. 그래서 2시는 다소 어처구니 없더라도 2시만의 색다른 생각으로 미세먼지 해결책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미친놈이 될지언정 식상한 놈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하는 이야기니까 내용이 아주 황당하면서 재밌으실 겁니다. 우선 말씀드릴 부분은 미세먼지의 궁극적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미세먼지 생성 자체를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공장 가동을 줄이고 에너지 발전 등을 제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죠. 우리가 쓰는 모든 화석연료를 기반한 에너지와 제조품을 전부 다 사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해결책입니다. 국가 차원의 저감 조치를 하고 전기차를 보급하고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이 역시도 결국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에는 미세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발생한 미세먼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기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최근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2시가 2개의 색다른 해결책을 던져볼까 합니다. 해수 커튼. 한중일 합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중 41%가 중국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는 뉴스를 통해 최근에 밝혀진 이야기니까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한국 자체적인 미세먼지는 저감 조치 등과 화력 발전 등으로 어떻게든 조절하거나 해결한다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입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한테 제조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화석 연료 난방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정부한테 쫄아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도 힘들 것이고 중국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는 그들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합동연구팀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장의 미세먼지에 분노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답답한 것뿐인 거죠. 우리가 중국에게 아무리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이는 그냥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가 될 뿐 국민들의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국한테 대드는 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하는 심정은 동시에 이해도 됩니다. 결국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한국 쪽으로 넘어오는 41%의 미세먼지가 중요한데 물론 중국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문제이고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서해가 존재하기에 서해에서 한국 내륙으로까지 이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것을 일부라도 차단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먼지가 날리면 물을 뿌리고 골프장과 축구장에 물을 분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서해에 수막을 형성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지상에서가 아니라 아주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려 위로 강하게 물기둥을 쏘는 마치 분수대와 같은 원리로 서해에 바닷물을 만든 수막 커튼을 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이런 형태를 떠올려 보시면 될 듯하네요. 물론 이보다 더 높고 커야겠죠.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체 영역을 커버하려면요. 결국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낮은 고도일수록 더 심각한 것이 미세먼지이고 우리의 생활 역시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지기에 낮은 고도의 미세먼지만이라도 차단한다면 우리가 흡입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해결책이라고 말하기엔 비전문가로서의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원인 규명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문가보다는 비전문가가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상상의 범위가 더 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얼떨결에 비전문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기에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확률은 낮겠지만 말입니다. 태국에서도 미세먼지를 위해 물대포를 쏘고 인공 강우를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았습니다만은 만약 서울 시내에서 물대포로 계속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물을 수급하는 데 있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상수원인 물을 사용하는 것도 수급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41%라도 막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중일 혹은 북한까지 다 연대해서 협의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논의와 기술 개발에 들어가서 성공만 한다면 미세먼지로 인해 고생하는 한국과 일본은 이 부분에서 조금 개선될 것이고 중국은 미세먼지를 가지고 비난받는 것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떠올린 두 번째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비야 내려라.
인공 강우가 해결책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말로만 들었지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계실 듯합니다. 최소한 저는 이름만 들어봤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사람 쪽이었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서야 공부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대부분 뭔가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 혹은 우리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공 강우와 관련된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인공 강우를 통하여 가뭄을 해결하거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술을 설명드리면 구름층이 형성되는 대기에다가 구름씨가 될 수 있는 염화 칼슘, 요오드, 화은을 살포해 특정 지역에 인공적으로 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로켓이나 드론 등에 이런 성분을 실어보내 대기 중에서 살포하는 기술인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과 형태입니다.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중국이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혹시 군사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인공 강우 기술에 생화학 무기가 접목된다면 한 나라에 생화학 비를 내려버릴 수 있기에 핵폭탄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인데 마치 심장병 치료를 위해 개발하던 약이 비아그라가 돼버린 것 같은 상황이랄까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은 중국과 풀어야 하기에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결자해지라고 하는 한자 성어로 비유해보겠습니다. 즉 미세먼지를 보낸 자가 미세먼지를 해결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인공 강우는 주변 국가나 지구의 대기를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기 때문에 이상기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로 인해 벌어질 이상기후가 아니더라도 지구상에는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하는 게 더 급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2-3일간 강수 환경을 유지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고 미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좋은 기술이 있겠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실제로 그 효과는 막대하기에 일면 중국이 가진 이 기술이 부러운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미세먼지를 맑은 비로 씻어낼 기술이 우리나라엔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부럽습니다. 인공강우 분야에서 너무 뒤처져 있는 한국이라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더 심각한 것은 경험도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예산 중 이 분야에 투자되는 비용은 국립기상과학원에 투입되는 연간 9억 원 뿐이라는 겁니다. 담당 연구원도 10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하늘에 인공강우가 내릴 리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현 정부 비난이냐라고 억지 주장하지 마십시오. 특히 정치 팬덤분들 이전 정부 그 어디도 이런 지원한 적 없으니 해안이 없기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술은 미세먼지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가뭄과 재해 등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기도 할 것이며 2018년에 말도 안 되는 폭염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긴 해야겠지만 언제 개발될지 모를 한국의 인공강우 기술을 기다리자는 게 저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픈 해결책은 중국에게 보상 혹은 공동 책임을 이유로 이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말이 안 되네요. 이런 기술을 그냥 내줄 리 없겠죠. 그렇다면 수출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분명 이 인공강우 기술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중국은 여러 지역에서 빈번하게 사용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스스로 강조하는 대국의 면모를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알았다 해, 기다려보라 해 하는 아무 쓸모없는 답변만 주고받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듯한데 말입니다. 시진핑을 약 올리거나 도발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대국이 뭐 그리 째째하냐고 말입니다. 통 좀 크게 쓰라고 말이죠. 중국은 추후로도 자신들의 동부 연안 쪽으로, 즉 우리나라에게는 더 치명적인 장소에 석탄 발전소를 추가하겠다는 등의 우리나라 미세먼지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많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을 옮기는 것이죠. 내륙에 지으면 미세먼지가 자신들의 대륙을 덮을 테니 당연히 동부 연안으로 옮겨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미세먼지가 가던 말던 신경 안 쓰겠다는 참 추잡한 마인드입니다. 결국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거란 말이죠. 그런 그들을 막을 힘도 권리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중국에 항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이득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것이 당연하기에 좀 더 장기적인 기준에서 우리 스스로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에 항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대등하거나 우리가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국제사회의 비난 따위 신경도 안 쓰는 중국이기에 이 나라를
떠나 살지 않을 것이라면 대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주는 피해를 중국에 따지는 것만큼이나 그 피해를 방지할 기술 개발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국도 인공 강우를 하겠다는 판에 대한민국엔 이런 대책 하나 없다는 걸 믿고 싶지 않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2시만에 색다른 해결책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항상 마스크 잊지 마시고 관련 예보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채널 2시입니다.